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17 대책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갭투자 방지에 대한 내용들 보고요. 간단한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보도록 하실 겁니다. 먼저 갭투자 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전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재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9억 원이었었거든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시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3억 원으로 완전히 기준이 쫙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규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하겠다. 근데 이 전세보증 대출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내가 산 집에 대해서 내가 전세보증 대출을 하는 세입자의 신규 전세보증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집은 세를 주고 다른 데에다가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때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 전세 들어갈 때 전세보증 대출을, 그러니까 보증 대출, 전세 대출을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집이 있고 다른 데 그 돈 받아서 세 주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갈 때 거기서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또 회수되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싸니까 일반 담보대출보다 전세 대출이 싸니까 그 돈 갖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투기가 오래됐다.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는 취지가 이 제도의 갭투자 방지에 대한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전세 대출을 바로 즉시 해소하겠다. 그리고 이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전세 대출 들어갈 때는 이런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바라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었던 투기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있는 내용들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부부터 적용하지 않겠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회수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 시점은 특별히 특정된 시점은 아니지만 이건 법률이 아니어서 보증기간 내규 개정은 금방 아마 되겠죠. 그런 이유로부터 신규로 하는 그러한 구입하는 아파트 또는 또 거기에 따른 전세대출 신규 신청하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빨리 후다닥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보다는 사실은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증기간 내규 개정 후에 인천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텐데 연수라든가 서구 남동구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후 그다음에 다른 주택에 그런 주택은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 지구이거나 투기 지역 상관없겠죠. 그러한 지역에 전세로 들어갈 때 그 전세는 그냥 내가 전세 보증금을 다 내고 가야지 그 전세 보증금 중에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또 새끼치기 하는 듯한 그러한 갭투자는 방지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 내규 개정 후에 연수라든가 서구 남동구에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후에 다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구입하는 주택이 3억 원을 넘어갈 때 이 모든 규제들이 적용되는 것이지 3억 원보다 작은 주택을 구입하는 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케이스로 한번 해보게 되겠죠. 물론 이제 3억 원 이하 주택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케이스를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증기간 내규 개정 후에 미추홀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부평 계양구 동구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후에 다른 주택을 전세 들어갈 땐 전세 대출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인천 관내라 하더라도 미추홀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부평 계양 동구는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이 3억 원 이상의 규정을 적용받는 갭투자 방지하는 것은 그 규제 대상이 투기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한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뭐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인 미추홀구라든가 그 다음에 중구라든가 부평, 계양, 동구에 어쩌면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규제는 규제이지만 연수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서구처럼 투기과열지구 이상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음에 있는 내용들 한번 또 보시면 케이스 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전세 대출이 원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전 페이지에 봤었던 내용들은 내가 그 집이 있는 상태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 보증 대출을 받는 경우고요. 이거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가 전세 보증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연수라든가 서구라든가 남동구 같은 투기가열 지구 내에 3억 원을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다. 이때는요. 기존에 있는 전세 대출 만기 시까지만 전세를 빌릴 수 있고 재연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봐주겠다. 그리고 또 기존의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규 개정 후에 연수, 서구, 남동구 투기가열 지구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다. 이때는 기존의 전세 대출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 시에도 연장이 빵빵 된다. 라고 되겠죠.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지역, 투기가열 지구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규 개정 후에 규제 지역 중에서 투기가열 지구가 아닌 미추홀, 중구, 부평, 계양구, 동구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투기가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세 대출 상환할 의무가 없다. 아하, 이런 케이스로 나눠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뭐 케이스에 대한 스타디를 안 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규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이런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전세보증기간마다 약간의 대출을 할 수 있는 보증의 비율이 뭐 2억 원, 수도권 4억 원, 뭐 허그 같은 경우 주택 도시보증공사, 뭐 지방은 3.2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모두 다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2억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확 다운시키겠다라고 하고요. 주택금융공사의 기준대로요. 그리고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기존에 있던 주택금융공사는 원래 2억 원 이하로 했으니까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뭐 4억 원, 2억 원이었으니까 3.2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주택금융공사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낮추겠다. 역시 낮추는 곳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니까 이 곳에 이런 내규 개정 후에 신규 전세대출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어디에서 내가 돈을 꿀 거다, 빌릴 거다, 갖고 있다 하는데 이제는 쇼킹하죠.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하는 이런 3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거래는 금액 묻지 않고 모두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겠다. 시행일은 2020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도 증빙자료를 하는 것들도 조금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투기가열지구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에다가 증빙자료 뭐 통장 한번 찍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금잔액 증명서라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는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주택거래 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거래 이거는 자금조달 계획서는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만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예전에는 9억 초과일 때지만 지금은 아예 금액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 모두 다
자금 조달 계획 증빙 자료, 뭐 잔고 증명이라든가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규제가 강화되었다. 옥죄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것도 2010년 9월에 시행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이러한 규제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양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